안녕하십니까.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골이 수술, 코골이와 무호흡이죠. 수술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코골이 무호흡 환자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고 수술도 많이 하면 똑같은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주변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 주변에서 뭐 효과 없다고 한다. 뭐 부작용 생긴다고 한다.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일반인들이 알고 계신 것, 특히나 옛날에 했던 방법에 대한 문제점,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고, 또 뭐 유튜브에서 수술 못하는 병원이라든가 수술 안 하는 병원에서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영상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과연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술한다는 의미는 그럼 어떠한 대안이 있는 거냐, 어떠한 생각으로 수술했다가 하고 있는 거냐, 일단 좀 알려드리고자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수술은 그래요. 결국에는 수술을 하지 말라는 거는 첫 번째는 부작용 문제를 가장 걱정하죠.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냐. 두 번째가 이제 효과가 재발이 되면 어떡하냐. 효과는 있었는데 재발이 되면 어떡하냐. 세 번째가 효과가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사진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술을 받든지 간에 실은 부작용이 제일 피해야 될 문제인데요. 코골이에 대한 수술은 콧구멍 쪽, 목젖 편도 쪽, 그 다음에 이 턱 아래쪽, 혀 뒤쪽, 후두부 세 군데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걸 설명드리면은, 코는 대표적으로 비중형 망곡증과 합의약의 비대증 수술을 하게 되고, 그거는 코골이에도 효과가 있고 비염, 코딱지, 코빼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에 자료가 많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코에 대한 수술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요즘에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빈코 증후군이니 코가 낮아지니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또 코에 대한 거는 수술 잘하는 의사를 만난다면 거의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목구멍에 대한 얘기인데 이쪽이 이제 문제가 많아요. 과거의 수술, 과거에라고 하면 한 20-30년 전, 그 전부터 태초부터 시작부터 코골이의 수술은 대부분 다 여기를 건드렸어요. 목젖 쪽이 자꾸 떨린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에서 그쪽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고, 아래쪽에 한 얘기도 잠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목젖 얘기를 해드리면, 목젖이 목에서 보기에도 많이 처져 있고 길고 하게 되면, 긴 분들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막 긴 분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코를 많이 고는 게 골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과거의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잘라버렸어요. 목젖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효과는 나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뭐가요? 목젖이라는 게 목에서의 일종의 감각기관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씹은 다음에 닿으면 여기까지 왔네, 이제는 삼켜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닫고 식도를 열겠다,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하게 되는 기관인데 거기를 잘라버리니까 여기서 계속 이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에 가래 붙어있는 느낌, 목에 이물감이라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목젖을 건드리지 않아요. 잘 건드리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젖을 건드리지 않고 목젖을 제외한 옆에 주변부를 갖다 교정하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목젖에 대한 것보다는 옆에 부분을 조절을 해서 자르고 벌려주고 해서 길도 넓어지고 땡겨 올라가고 목도 약간 짧아지게 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에 옛날 과거에 진짜 30년 전 얘기로 목에 이물감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예전 얘기라는 거는 제가 드리고 싶고, 편도술하게 대한 편도 재발되는 이런 얘기는 편도표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그것도 실은 수술만 잘 한다면 정상적으로 요즘에 좋은 레이저 갖고 한다면 편도 쪽 문제도 거의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 이 아래쪽이에요. 이쪽 아래쪽이 결국에는 후두 덮개라는 걸, 혀라는 걸 앞으로 당겨서 이 동네를 넓히기 위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난이도도 있지만 위험성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잘 안 합니다. 저희 병원도 실은 이쪽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고, 대학병원도 잘 안 해요. 근데 강남에 있는 몇몇 유명한 병원에서들은 이런 걸 갖다 시도를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부작용을 갖다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압수술 같은 건 기본적으로 되게 위험한 수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로 잘하는 데서 정확한,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시면은
그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실 거고, 무분별하게 하는 건 행해지는 거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부작용 얘기는 제가 이 정도로 드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있을 거고요. 각종 코나 목 부분도 보시면 또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재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수술하고 나서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년, 2년, 몇 년 지나니까 다시 안 좋아지더라. 자, 재발은요, 꼭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코나, 이게 코골이 수술, 무호흡술은요, 콧구멍, 목구멍이 좁은 걸 넓혀 주는 수술이거든요. 넓힌 게 다시 좁아진 거는 재발이 맞아요. 그런데, 넓힌 게 그대로 있는데, 다른 부분이 좁아져서 생기는 건 재발이 아닌 거예요. 즉, 보시면 전체적으로 건데, 코가 재발될 일은 거의 없어요. 편도나 목 쪽도 거의 재발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다른 부분도 있어요. 특히 목. 우리가 코골이나 무호흡에 수술하게 되면 코골이 목을 제로로 만드는 건 아니라 감소시키는 건데, 그게 문제는 남아있는 부분에 떨림이 계속 있게 되면 살은 처지게 되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살이 다 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들이 떨리면서 처져서 거기서 코골이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발이나 과연 그게 수술의 재발이 아니라 그거는 수술 후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한 거랑 재발이랑은 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제가 저희 병에서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그 얘기 설명드려요. 재발은 거의 99%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단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까지 다 막을 수는 없다. 대신에 그 노화 현상을 수술은 늦출 수는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바꿔 하면 효과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드릴 건데, 자, 우선은요, 효과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얼마큼 코골이 무호흡이 심하냐에 따라 좀 결정이 좀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코골이 무호흡이 심하지 않아. 그러면은 적당한 수술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코골이가 심해. 그러면은 적당한 수술로 효과가 잘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코, 목젖, 후두부 이 긴 길이에요. 이 짧은 데가 아니란 말이죠. 긴 터널, 얼굴에 숨쉬는 공간을 전체를 다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단순히 코만 막혔다. 코만 뚫으면 효과가 되게 좋죠. 코랑 목만 막혔다. 여기만 뚫으면 효과가 좋아요. 문제는 세 군데가 다 막힌 분들이에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 군데에 대한 치료가 다 들어가지 않으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서울부터 인천까지 고속도로가 있는데 서울 부천만 뚫어놓고 인천이 남게 됐을 때 문제가 결국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단이 되게 중요해요.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나 막혔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뚫을 거냐를 봐야 되고, 그 뚫는 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치료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수술적 치료는 주로 이 위쪽에 대한 치료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아래쪽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양압기 사용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수술의 위험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수술하고 지켜본 다음에 기부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률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일률적으로 코골이 수술이 좋아요 나빠요 이 수술은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를 따질 게 아니라 정확하게 코골이 수면 무호흡을 전문적으로 하는 클리닉에 가셔가지고 이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며 나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뭘 것인지, 즉 위험하지 않고 재발 안 되고 부작용 안 생기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치료한다면 치료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따지고 어떤 병원은 무조건 수술만 권하거나 어떤 병원은 무조건 기구만 사용을 권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잘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코골이 무호흡은 정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